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5월 11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세 가지 주제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좀 단신으로 좀 다뤄봤으면 하는데,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올 11월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 이제 두 번째 격돌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내거는 게 뭐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아닙니까? 미국 최우선주의. 근데 그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트럼프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어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최근에 미국 안보를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 On American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 이런 책을 342쪽 분량의 책을 9일 엊그저께 출간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겁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이분이 뭐 한 사람이냐면 국무부 대변인을 한 사람인데요. 2018년, 2019년 우리는 이제 문재인 집권 시기 아닙니까? 그때 미국 그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죠. 한 번은 싱가포르에 있었고, 한 번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고. 근데 그거가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의 성공 사례라고 책에 적었어요. 왜 그러냐? 미국의 국력, 그다음에 대통령의 리더십, 힘에 의한 평화, 동맹과 같이 일하지만 때론 미국이 국익에 따라 혼자 행동할 수 있다는 경고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근데 마지막 게 좀 이상해요. 동맹과 같이 일하지만 때론 미국이 국익에 따라 혼자 행동할 수 있다는 경고.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김정은과의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다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가 원했던 것보다 더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문이 너무 북한에 양보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를 싱가포르 회담에서 배제시켰다. 이렇게 썼어요. 트럼프의 참모가 볼 때도 문제는 문제가 많았다.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이제 이 책은 트럼프의 그 이너서클 16명이 집필한 책인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저는 문재인이가 한마디로 이제 하면 국제 망신을 당했다. 국제적인 망신이요. 네. 너무 이제 북한에 퍼주려고만 하니까 양보 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그 실제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 번 김정은과 이제 트럼프가 둘이하고 네. 문재인을 뺄랬는데 그때 판문점에도 문재인이가 그때 초대도 안 받고 찾아간 적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트럼프도 싫다고 그러고 김정은도 싫다고 그래갖고 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일본의 아베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아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써놨어요. 트럼프와 개인적인 유대가 미일 관계를 강화하고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아주 긍정 일색이에요. 근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네. 전부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저는 문재인식의 굴욕, 네. 완전히 북한의 굴욕, 이런 이제 그 외교가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참 씁쓸합니다. 예, 씁쓸하고. 다음번에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뜯어봐야 될 게, 오늘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선호도 조사가 또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에이스 리서치라고 하는 조사 기관이 뉴시스 통신사 있잖아요. 뉴시스 의뢰로 8일과 9일 이번 주 수목이 되나요? 이틀 동안 조사한 건데, 이거를 보도하는데 예를 들면 매일경제가 이거를 보도하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조사에서 한동훈 2위를 했다. 1위는 해놓고 물음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유승민이 28%, 한동훈이 26%, 나경원이 9%, 원희룡, 안철수 7%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요게 전체 응답자의 34%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답했는데 요 국힘 지지층만 갖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한동훈 지지도가 48%로 압도적이었다. 2등이 원희룡이 13%, 3위 나경원 11%, 유승민은 9%에 불과해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유승민이 1위를 하고 한동훈이 2위를 했다. 이거는요. 저희가 이제 어벤져스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 유사한 여론조사 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 중에 다음번 대선 때 누가 후보로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조사할 때는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지지자만 갖고 계산한 걸 발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꾸로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좋습니까? 뭐 또 아무 개가 좋습니까? 할 때는 공화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계산한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보세요.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요. 선호도 조사 봤더니 유승민 40, 한동훈 16, 뭐 이래요. 조국당 지지자 봤더니 유승민 43, 한동훈 12, 뭐 이렇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조사를 하면서요. 한동훈이 전당대회 출마하는 거에 대한 찬반을 물었어요. 찬성이 35%, 반대가 52%예요. 그러면 찬성 반대를 묻고 한동훈 출마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 또 뭐 한동훈이 좋냐 유승민이 좋냐 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출마 반대를 하는 사람 거를 카운터를 해갖고 뭐 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게 좌파들은요. 네. 유승민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 뽑는 걸 그렇죠. 좌파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의 대표를 뽑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여론조사 반영 비율 있잖아요. 이걸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걸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주장한 거는요. 네. 당원을 지금 한 100만 되잖아요. 예. 차라리 당원을 최대한 한 300만까지 늘려보자. 당원 배가 운동.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공직을 당원들이 뽑도록 하자. 이게 제가 추구하는 운동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당원이 한 100만 되니 뭐 지금은 당원들이 다 뽑잖아요. 약간 이게 여론조사를 반영하더라도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걸 철저하게 넣어야 되고요. 맞아요. 예. 넣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반영 비율은 20-30% 미만으로 해야지 너무 많이 반영하면 완전히 좌파가 국민의힘의 대표를 뽑는 이런 게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몇 퍼센트가 들어갈지는 앞으로 이제 정해질 텐데 뭐 30%를 하자, 50%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하튼 몇 퍼센트를 하던 간에 역선택 방지 조항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이 저렇게 뽑힌다는 것 자체가 저기 이상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3가지 주제인데 이게 3가지 주제가 다 법조. 서정욱 변호사 나온다고 법조 이슈만 한 게 아니고 오늘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민주당이 또 청담동 술자리에 이어서 또 하나의 그 음모론, 뭐 이 공작설 뭐 이런 거를 내걸었는데, 이른바 김명철, 장시호 불륜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다 증거 조작하고 뭐 했다. 뭐 이거를 지금 들고 나왔어요. 이재명도 이 음모론에 올라탔습니다. 그 첫 번째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3일이 되겠습니다. 명품백을 그 김건희 여사한테 거의 반강제적으로 던지고 나온 그 최재형에 대한 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달 내로 수사를 다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 우리 서정욱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다. 그 3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50억 클럽 6명 중에 1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거의 정치 생명 끝나가는데 기사회생시켜준 그 장본인 큰 게 하나 걸렸다. 덜미가 잡혔다. 이제 권순일도
골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